안녕하세요. 김학철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이고, 다 아세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제목을 미래 맞춤형 비즈니스함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제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 웰니스 앱이라든가 아니면 그로잉 웹,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이 제품이 이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어떤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좀 붙였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투자신탁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고, 이제 아메 사업을 3월 1일자로 30년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살면서 딱 2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뭘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한 군데서 20년, 아메도 30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든 이 사업이든 여러분들 옳다 싶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요건 뭐냐면은 제가 요 마크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한국투자신탁의 배지입니다. 이게 이제 성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직장을 제가 20년을 다니면서 제가 맡은 업무가 고객 관리 업무를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업무를 제가 고객 관리 업무를 맡은 것이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이 변화를 줬다는 점 지금 생각이 들어요. 고객들을 이렇게 접대를 하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접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의무적으로 직원이기 때문에 들어줬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업을 해보니까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 이 주옥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전 그때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줬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 보고서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월가의 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항상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들어야 좋아하시고, 또 제가 또 전문가처럼 또 이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금도 많이 맡기시고 또 믿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직장에서 수원지점에서 14년을 근무했고, 다른 곳에서 한 6년 근무하고, 이제 수원지점에 근무하는 당시에 제가 부지점장으로 있었을 때 이 사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한국투자신탁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경쟁력도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이 봉급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예요. 제가 30년 전에도 연봉 개념이 없었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으니까 꽤 괜찮은 수입이었죠. 보너스 1200% 주는 회사고, 그냥 뭐 복류생이 굉장히 너무 잘 된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이 부자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내 직장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배들이 그 대단한 기라사 같은 선배들을 퇴직하고 딱 보니까 그 부자들 사는 사람 많이 못 봤고, 또 한참 현직에 있을 때가 화려했다고 완전 다르다는 생각 들면서, 정말 저런 사업하시면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 모습,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성공하신 분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제가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 직장 그만두면 안 되잖아, 이게.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게 가운데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맨 밑에 커피잔 보이죠? 이 커피숍을 한 40년 전에 우리 친구들 3명이서 한 500만 원씩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 남는 것 같은데 결산하면 항상 적자에게. 그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88 올림픽 때 이 도사견을 키우면 돈 좀 된다 그래가지고 도사견을 50만 원씩 주고 제가 3마리를 샀어요. 예. 그런데 88 올림픽 때 개 잡아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개파동이 일어나면서 완전 개값이 그냥 실패했죠. 예.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돼지를 3마리를 사가지고 우리 사촌 누님 보러 한번 키워라. 예, 용인에 있는 사촌 누나도 도움되고 또 내가 잘 되면 같이 놀아 먹자. 이렇게 누님을 줬더니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가봤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냐 했더니 키우기 힘들다고 팔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팔아먹으시니 그 돈 달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것도 말아먹은 거죠. 세 번째 이제 누가 새를 키워보면 좀 또 부업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 새를 한번 한 쌍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쌍 키우니까 2쌍 되고 2쌍, 4쌍 되고 6쌍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한 100쌍 정도 되는데 은행에 있으면 발령이 나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기서 이제 서울 명동지점에 발령이 난 적이 있는데 명동위로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대가 있는 거기 이제 가까운 데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빌라에서 이제 제가 살면서 이 새를 키워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이 새도, 이 카나리아 같은 건 너무 울음소리가 예뻐가지고 사람이 빠져들기 시작하고, 호금조라는 새는 새가 작은데, 7가지 색깔이 나는데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새에 또 미쳐가지고 제가 이제 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100쌍까지 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점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가게 되면 이제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넥타이 매고 이제 배추 잎사귀도 줍고 막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상한가 봐요.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넥타이 매고 다니면서 왜 저걸 왜 줬나? 그래서 저걸 뭘 좀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해먹으려고 저런 걸 모으는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그걸 또 마주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일 나은 거로.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와서 새를 주는데 새 주식이 조예요. 이 조만 먹이면 동맥경화 걸립니다. 사람도 쌀만 먹으면 그렇게 걸리듯이. 그래서 식이섬유를 줘야 돼. 식이섬유가 바로 그 야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뜯어 먹어요. 이렇게 뜯어 먹고, 이제 유정란을 낳고, 그 새끼를 까고, 또 새끼 나면 또 어미 되고. 그래서 한 100쌍까지 키웠는데, 이제 발령이 나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세곡동에 있는 친구가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꽃을 재배하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키워줄 테니까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걸로 옮겨놨더니 한 6개월 정도 갔더니 나한테 뭐라니, 야, 이거 너무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 다 팔아먹었대요. 그러면서 고무나무 3개를 딱 준 게 사실은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부업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부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나중에 나이 60대 가지고 내가 미련스럽게 직장생활만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난 사업을 좀 해봐서 안 되더라도 그냥 후회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은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가 이제 우리 동서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김용환 박정진 사장이 이제 이 스폰서에서 손아래 동서인데 저한테 이 아메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해봤던 걸 다 봤잖아요. 사업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아메를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메를 잘 몰랐고 아메에겐 다단계 피라미드 정도만 생각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지금도 아지만 그때는 더 좋은 인식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업이냐 그랬더니 바로 뭔가 까만 보자기 들고 오더니 디스럽스 에러실을 막 데모를 하면서 형님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대요. 이 얘기를 딱 했었을 때 그러냐? 그런 사업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죠. 제가 20년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20년을 다녔는데 불구하고 연봉 7천만 원이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 세제 그때 40여 가지밖에 없었을 때 다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되느니 많이 하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동서를 누가 꼬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고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한번 해봐라, 부업으로. 그냥 나는 못한다, 이렇게. 그죠. 그냥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의지와가지고 뭐 한 달, 2달 내내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이제 가족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예, 그냥 스토커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점에서 이제 퇴근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게 그지없는데, 1년 후에, 95년도, 2월 달에 이런 사업 설명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하도 이제 가자고 그래서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사업 설명을 듣고 났는데, 뭔가는 정말 이게 좀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이 수입에 대한 그 감이 딱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회사는 관심이 없어. 내 직장이 최고야, 이게. 근데 이 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참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다 끝나고 났는데, 나 이제 빨리 가겠다 그랬더니, 애프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 아시죠, 여러분들? 애프터 같이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애프터를 쭉 하는데 내가 너무 말하는 게 싫은 거,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한은학사장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을 이제 소개시켜 준 거야.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에 석사 박사를 했다는 거예요. 석사 박사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하는 사람이 아메를 하지? 그게 처음에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명함장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했는데 명함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아서면 가면서 내가 가짜고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또 명함을 달라 하더라고. 아마 한국 아메에서 금융권에서 이 아메를 제일 먼저 한 사람 저일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지점장이 아메를 했다 하면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몰라도 그분도 나보고 명함을 달라 했던 거예요. 자기도 아는 사람한테 이제 알리려고. 그래서 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계속 뭔가 잠깐만 떠오르는 게 이게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이제 사업 설명이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차라리 가서 듣고 고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두 번째 듣고 나서, 이거 정말 뭔가 내가 부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고, 김종인 선생님 사업 설명 듣고, 내가 이제, 김종인 선생님이 워싱턴 대학에서 그분이 학위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진짜 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연배에다가 공부도 많이 하신 데다가 또 경험도 많으신 분데다가 이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 사업을 그것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내가 굳이 의심할 필요 없다. 전 두 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 부자들이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한 얘기, 그분들이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그대로 복제하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공한 사람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했다면,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돈을 1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2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노는 시간 투자하면서 알아보는 건데. 딱 그 두 가지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김종인 선생님이 사실이고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계속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95년도 1월 달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갔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아메에게 잠깐만 그룹이 커지기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95년 1월 달에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미시건주에 있는 아메 본사를 막 직접 가봐야 되겠다, 내가. 내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이었고, 20년은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주점장 나갈 사람인데, 이걸 그만둬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부업으로 하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전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이 회사를 직접 내놓으려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빌 들어간 미국을 가가지고, 미시건주에 가서, 아메 본사 가서, 그 경영자들 만나가지고 미팅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나중에 질문한 게 있었어요. 전 여기서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게 꽂혔어요, 좀. 왜냐면 제가 아무리 직장에서 지점장이 되고 최고 책임자가 된다 해도 상속이 안 되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 라이센스가 상속 안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상속이 되더라고. 근데 이게 자영사업이면서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다이아몬드 되고 수독되고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된다는데 진짜 나는 본사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꼭 미국 가면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서 딱 물어봤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 이미 3대 상속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언젠가는 상속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뉴트라스 농장도 직접 보고
그때는 30년 됐다 그랬거든요. 내가 초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 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0년 된 미국의 아메이의 성공자들을 만나고 다녀보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남녀 여소 구분하지 않고 직장인이든 주부든 관계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가비행기를 가지고 살고요. 섬 하나가 하나의 별장이야 이게. 저희가 직접 가보면서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두르면서 나 지점장 사표 쓸 거야. 나 혼자 결단한 겁니다. 99%가 전부 노했어요. 네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이다. 그 직장을 지점장 눈앞을 두고 네가 왜 그 사표 쓰냐고. 제가 아메를 만난 것도 고민을 좀 했었지만은 정말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지점장을 그만두고 이사업을 했느냐 마느냐. 그때가 제일 고민됐었어요. 와이프 우리 박경수 사장도 한 3개월을 눈물 보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했습니다. 완전 난리 쳤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7남매인데 7남매가 아메하면 다이아몬드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근데 7남매가 7년 동안 제품 하나도 안 써준 거예요. 집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점장 안 나고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하냐 이거죠.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로지 한번 사표 쓰고 한번 해보시오 한 게 누굴까요? 한 사람. 스폰서요. 아메이 사업은 다수결론적이 적용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눈을 보고 왔잖아요. 나 돈 안 들이고 부업을 하면서 2년 동안 놀 거 안 놀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부업을 하면서 20년 단위 연봉을 뛰어넘는 수입이 됐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배수의 원리를 어떤 수입이 들어나고 제가 봤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지점장을 딱 포기하고 이 사업을 전업을 뛰어든 것이 아직 27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잘 나갔던 선배들 다 그만뒀고 후배들까지 그만뒀고 저도 있었다면 15년 전에 그만뒀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제 팩트를 보는 겁니다.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귀국하고 돌아오면서 전업을 딱 하고 3개월 동안 사표 수리가 안 돼가지고 왜 안 됐냐? 제가 직장생활 그냥 대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원지점에서요. 그때 이 한국투자신탁이라는 회사가 어떤 애냐 5개 시중과 25개 증권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정부 투자기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관이죠. 기업위원회 국공채 같은 걸 발행할 때 누가 인수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자금을 모아가지고 기업의 채권을 인수해주고 정부에 발행하는 국공채를 인수해줘서 그 자금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투자신탁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정기금리나 은행 금리보다 항상 3, 4% 높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투자신탁으로 예금을 많이 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수원지점에 있을 때도 수신고 200억 대 가지고 8천억대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직장을 그만두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떠난 선배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난 지금도 20년을 한 직장에다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게 저는 그 전에 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가 너무나 선택을 잘했고 또 이 아메 한 거 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 만나는 분한테는 여러 스폰서가 여기 모시고 여러 스폰서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투자센터 30년을 다니면서 아메 사업을 정말 이제 2년 후에 전업을 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했겠죠. 이게 제가 전업을 할 때도요, 1997년도 전업을 했는데, 그때 MJ1 보너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보너스를 받는 건데, 제가 그때 명예퇴직을 받을 때예요. 명예퇴직금이 1억 1,000만 원을 준다 그랬거든요. 야, 잘됐다, 나냐, 다이아몬드 가니까. 명예퇴직 딱 받고 내가 아메리카 열심히 되겠다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려고 내놨더니 넌 안 된대요. 저는 안 받아줬어요. 고민 많이 했죠. 1억을 포기할 것인가? 퇴직금 1억 5천만 받을 것인가?
근데 MJ1 보너스가 2000년대에 수석 다이아몬드 가면 4억을 딱 받는 보너스가 발표된 거예요. 나는 승부수를 걸은 거죠. 4억을 받을 것인지 1억을 포기할 것인지. 그래서 딱 사표 쓰고 4억에 도전해가지고 2000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4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벤처에 투자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싹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대 아마 그때 20년 단위 퇴직금 1억 6천인데 4억을 날렸다면 그건 자살해야 돼요. 그렇잖아. 근데 2000년대 MJ2가 발표된 거야. 2003년대 8배 주는 보너스가 더 발표된 거야. 근데 그것이 조금도 충격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시 도전하면 되지 뭐. 그 2003년도에 제가 FC가 돼가지고 13억을 제가 일시불 받았어요. 일단 이제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정말 너무 이 사업이 저 인생에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갔고요. 정말 감사하죠. 자, 그럼 왜 투자비 필요할까요? 예. 이건 뭐 다 아세요, 여러분들. 자, 위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한테. 밑에 것은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금리 같은 경우 요즘 여러분들 힘들죠? 요즘 보니까 경매가 서울이고 지방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자가 그냥 10% 20% 가냐. 저도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그냥 현금만 샀겠어요. 대출도 받았겠지. 네. 대출이자가 거의 한 40%더 늘어난 것 같아. 그럼 저는 이미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도 있고 충분히 가압해 나가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거라 보여지는데 올 연말까지만 잘 견디시면 아마 내년부터 상황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자 안 낼 걸 내야 되니까 우리가 제품 살 것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고금리 현상들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가를 작게 해서 흡수하려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높이면 은행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겠다 좋겠다. 상하는 요자 좋게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도 망하는 기업도 많게 되고 개인도 파산되는 개인들이 많게 되면은 은행은 뭘까요? 대출금을 못 받게 돼요. 은행도 굉장히 손실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금리 현상이 당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고물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김밥 하나 먹으면 1,500원 사 먹었거든요. 요즘은 5,000원이라면요. 김밥 먹어본 지도 오래돼요. 그 가게도 다 막 없어졌어, 이게. 제가 칼국수도 6,000원, 7,000원 했던 게 지금 13,000원씩 사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정말 소리 없이 우리를 옥을 째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급여가 30%씩 올려줍니까? 잘해봐야 5% 10% 올리는 거잖아. 근데 물가 30% 40% 올라가죠? 어떤 데 50%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 이게. 금리 올라가죠? 우리가 일정한 봉급 받아가지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 제품 사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고환율은 뭐냐? 이것은 뭐 우리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을 국가는 도움이 되지만 수입하는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많이 할까 수출을 많이 할까? 수입이 많아. 지금 반도체 하면 수출이 좀 늘긴 하지만은 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익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 수출하는 회사 다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고환율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저출산,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를 안 낳는데 20세, 25세 되게 되면 얘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또 연금도 내야 또 지금 40, 50 되신 분들이 20년 후에 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대 되신 분들 연금 내고 싶지 않겠죠? 지금 60대 되시면 연금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 20대, 30대 되신 분은 연금 내고 싶지 않고 의료보험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애를 지금 안 낳는다?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지방 같은 데서는요, 외국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대. 한국 아이들이 없고 외국 애들이 더 많대요, 이게요.
서울까지도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A비를 많이 낳으십시오. 국가에서 다 키워줍니다.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그랬죠. 남들이 애 낳을 때 난 낳으면 돼. 그 반대 혜택을 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공동의 어떤 책임이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해요. 저고용. 자, 지금 여러분들 저고용 취업이 안 돼. 잘 어려워. 아니면 임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그런데 직장에서도요 잘리질 못해요. 지금 노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일 기업에서 이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적자를 메꾸는 일이야.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명분이 있어.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쯤에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채용할 것이냐? 채용 못합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대신하고 로봇이 대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 잘라낼 수는 없지만은 잘라나게 되면 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원도 이제 원주에 이제 후원차 내려가면서요 문막 휴게소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로봇이 라면 끓이고 우동 다 끓여내더라고. 이것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전국에 다 도로공사에서 확산시키겠다 했다고요. 그럼 벌써 직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앞으로 사람이 뭘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후에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왜 미래 맞춤형 비즈니스인가. 저성장은 뭐 선진국 가면 당연한 일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부업을 해가지고 파운더스 PT만 돼도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된다면은 내가 직장 수입에다가 보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입은 계속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못 보는지 이게 못 보는 이유도 있어요. 자, 제가 보니까요 왜 못 보는가 생각했더니 너 왜 이것도 못 보냐? 너 왜 이 사업이 그렇게 거부해? 나는 처음부터 잘 받아들였어. 1년 동안 저도 거부했는데, 그죠? 그게 부자들의 법을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직원이 아니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돼버려요. 그게 일상적인 비즈니스야. 근데 아메이는 네가 널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고 네가 잘 돼 내가 잘 돼. 윈윈이라는 거예요. 이 윈윈이라는 비즈니스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식을 거부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상식이 과연 뭔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상식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거지만 2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시대도 없이 가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는 너무 감사 중 하나는 내가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속에서 만나면서 많은 성공자들 얘기도 듣고 또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읽으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의 유연성이 제가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성공하고 성공 못하면 두 번째지만 여기서 어떤 정보를 하려고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서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내가 반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괜히 내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노한다고 그 사람이 제품 안 써준다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서운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1년 걸리시면 1년 동안은 계속 하여간 우리 스폰서가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왕정에 거부하는 거라고 이 사람을 계속 알려서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운명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길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한 번이라도 거부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면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없는데 혹시 이 사업이 내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놓지 않고 빠르게 성장을 못했지만 초기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성장하면서 성공하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저성장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되면 일어날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노부토 키요사키가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노부토 키요사키가 왜 부자 압박 가난한 차파 책을 쓰면서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까요? 노부토 키요사키가 왜 이 도표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노부토 키요사키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육자야, 교육자. 교육자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잘 살고 싶은데 아버지 따라가지고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지식은 얻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자기 친구 아버지가 공부는 많이 못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본 거지.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를 보면서 본인이 거기서 사업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도표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인프로에 해가지고 45% 저도 20년 동안 85%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10% 전문직, 내가 전문직은 아니잖아. 내가 이 의사도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자영업도 내가 할 수 있는 데 아니고. 근데 누구나 다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되고 싶단 말이지. 4%밖에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1%는 투자된대. 그러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인에서요, 바로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사업가에서 바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선택한 암이더라고요. 저는 20년 내 직장을 2년 만에 탈피한 거죠. 이곳에 왔죠. 2000년대 이미 제가 상당한 연봉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온 지가 벌써 20년 넘었어요. 아메의 수입이 아니라도 다양한 곳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단순히 세제만 판매해가지고 수입 얼마 벌어보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젠 조금 제가 더 이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까 웰리스액 같은 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이 네 사람의 지금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듣고 흘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 뭐라 그랬어요? 미래 유통은 프로그램 시대다.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뭘 생각합니까?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워런 버핏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성을 3번, 4번 들었는데 더 알아봐야 된대요. 더 무엇을 알아봐야 돼요? 뭘 더 알아봐야 됩니까? 저는 알아보는 시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공한 사람, 부자들 만나서 그냥 복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머지 시간은 뛰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데모하고 CEO도 표현하는 건 내가 내 몫이나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검증이 된 건데 뭐. 지금 30년이 넘는 이 사업을 놓고 지금도 아직도 이걸 두려워하고 알아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59년대 창업이 돼가지고 그랜드 레피드에 저런 이 공장이 있어요. 저도 28년 전에 여기를 가서 이 1.6km, 1마일이죠. 기적의 1마일 해가지고 저 회사를 직접 가보면서 진짜 대단한 회사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정도 회사라면 진짜 내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100여 개국에 이런 많은 59개국에 진출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건 올랜드 매직이라는 이 농구단을 소유해요. 여기 샤키오닐 선수인데 이 샤키오닐이 한 말이 있어요. 니치르브 사장님 구단주예요, 구단주. 이분이 너무 인간적이고
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샤케 오닐이 트래플트랙에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이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그 인간성 때문에 못 갔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로 이게 스티브 베넌드 회장님은 아버지도 미국 상무에서 의장, 본인도 미국 상무에서 의장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두 번씩이나 역임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메이는 이미 독보적 존재라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저는 요거 딱 보고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 연방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을 낸 거죠. 그래서 아메이도요, 초창기에 엄청난 오해를 받으면서 이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미 연방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메이 피라미드 계획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끝난 거예요, 이거. 그쵸?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미국 법에서 이렇게 판결됐다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메이 회사 소개를 아까 좀 잠깐 드렸고, 요거는 전 세계 50명의 기부자 중에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부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랜드 레피지의 그 건물들은 거의 70%가 아메이 공동 창업자가 져서 기증한 것들이다.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한국아메이가 사회 그 봉사단체 엄청나게 기부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석사 논문을 한국 아메이의 사회 기여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 분석해가지고 석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홍보실에서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우, 사장님 제발 이 얘기를 알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남의 회사는 안 알린 것도 알렸다고 얘기하는데 왜 알린 것을 왜 숨기냐. 나는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쓸 거니까 좀 달라. 나중에 사정하니까 그러면 그 목적으로만 꼭 쓰세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요. 또 한 번 감동했죠. 정말 감사한 회사에 우리가 만났구나. 예. 이 회사는 좋은 일을 하고도 표시를 안 내는 회사예요. 예.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 강사들이 많이 강의하니까, 뉴트라이트, 아티스트, 퀸, 뭐 다 있죠. 이제는, 요 상할 필수품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이제는 맞춤형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특히 뉴트라이트. 뉴트라이트 건강. 그 다음에 퀸 영양. 그 다음에 아티스트 미용.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건 불변해요. 이건 맞춤형으로 가야 될 품목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ABO들은 영원한 거예요. 상하필수는 영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AB가 영원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I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WX의 광고는 로봇이 할 수가 있어요.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X를 로봇이 쓰고 AI가 쓰고 손님 만나가지고 너 WX 먹어본 경험 좀 얘기해 볼래? AI가 할 수 있습니까? 로봇이 할 수 있습니까? 맞춤형 비즈니스는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먹게 되면 좋아집니다. 지금 이런 질병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식품을 먹고 이런 비타민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이건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웰니스 앱 아닙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좋은 제품도 우리가 평생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죠. 자, 바로 이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로잉맵, 웰니스 앱. 이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데이터를 아메이가 쓸 수 있도록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거.
더 긴 얘기 내가 할 수가 없어. 진짜 앞으로 정부가 아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ABO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의료비 많이 내요. 여기 김기훈 사장 오셨는데 김기훈 사장 의료비가 200만 낸다 그러더라고. 저는 농업인으로 등록돼가지고 반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의료비를 많이 내면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사업을 해서 병원 간 기억이 거의 없어.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의료비를 우리가 축 안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병원에 안 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료비 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세금 많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ABO들이 계속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ABO들이 줄어들어요? 엄청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왜? 치약 쓰세요, 피넛 쓰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이 병원에 종합진단 받은 내용을 당신 핸드폰에 딱 연결되면 당신이 증상이 딱 나오는 거 가지고 비타민을 처방하는 거야. 뉴트리라이트를. 그럼 누가 망할까? 약사가 필요 없어. 아마 제약회사가 어려울 거예요. 의사는 필요하겠죠? 그걸 일을 누가 할까요? 우리 ABO들이 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될까 안 할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료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니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O들이 상당히 새롭게 재평가될 날이 곧 온다. 뭐 옛날처럼 뭐 다단계 피라미드,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웰네스 앱 같은 이런 부분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이 솔루션이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육받고 받으면서 사부터 일반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전달되는 게 단계만 남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메 이제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무료 배달을 해주게 되고, 의무구매 사항이 없죠? 30% 할인된 가격에 주지만, 요즘은 뭐, 30% 더 받고 판매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 100% 만족보 준다도 이걸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35% 캐시백. 이것은 법적으로 35%까지 캐시백을 돌려주는데, 옛날엔 광고비와 물류비용을 지급을 했고, 광고비 나갔던 비용들을 우리가 버즈를 하잖아요. ABO들이 버즈를 해가지고 제품 쓰도록 해주잖아요. 그 다음 다이렉트로 바로 제품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물류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비용에 대한 35%를 우리 ABO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내 제품에 올라간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다 끝났다 이제. 뭐 30년 넘게 암에 끝난 거 아니야? 아, 사람 안 죽어요?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제품 40가지로 시작했어요. 제가 세제. 근데 지금 2,000가지 정도 되죠? 450가지 직접 포화 제품 들어오고 완판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제품이 이제 조인된다는 거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요. 삼성전자 전자레인지가 미국 카탈로그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LG의 TV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3만 가지 카탈로그에 우리 국내 제품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아메 네트워크로 다 판매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여기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나이키 같은 거 있죠? 그다음 스타벅스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조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정부에서 우리한테 아까 같은 정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100만 ABO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제품이 수직 계열로 돼 있어. 우리는 하청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직접 원료를 우리가 씨앗부터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 완전 수직 계열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회사가 90년 역사를 가진 뉴트라이트 같은 회사가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50년 지나야 경쟁될까 말까도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녹십자라든가 아니면 CJ한테도 그런 데이터를 쓰라고 줄 수도 있지만은 바로 대안이 없어. 아메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주지 않았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어쩌거나 아미한테 그런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조인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방역판 매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9만 원까지만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160 이상 되는 건 못 올라오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한계선 160만 원까지 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철회가 딱 되면 어떻게 될까? 5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올라오게 되고 3천만 원이 모두 올라오고 다 올라오겠죠. 그럼 5천만 원 자동차가 올릴까 안 올릴까요? 100만 A표가 있는데 그냥 바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기청정기에 올라왔을 때 그냥 1억 매출에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예. 그죠? 정수기 올릴 때 바로 그냥 1억 매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사업하신 분들은. 그럼 자동차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딜러들한테 자동차 살까요? 아니면 여러분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자동차를 여러분들 구매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1% PV 잡아줘도 50만 PV죠?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그런 날에 오면 사인하고 비즈니스 할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마트 바꿔 쓰는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마트에서 우리가 제품을 상할품을 쓰면 30만 원 쓰면 300포인트 잡아준다 그러다.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마트를 가도 이거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300포인트 쏴준다고 하니까 300포인트 이제 주는데, 저도 농협에 이제 하나로마트를 이제 이렇게 가면은 꼭 저 캐시백 돌려준다고 뭐 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거의 3년을 썼는데도 10,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우리 우리 MA 마트를 통해서 사면은요, 10,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몇 배, 33배를 주는 거죠. 이것을 실감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비전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걸 봤다면 안 쓸까요? 제품 우수하고 집으로 다 배달해주고 납품 반품되고 캐시백도 이렇게 돌려주는데, 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는 순간 아마 이 소비자와 사업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뭐 지금 뭐 이런 유통은 없죠.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서는 이런 유통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도매상 하나 어디서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가족들 잘 좀 만나가지고 나한테 경기도 총판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이게 지금 다 필요 없잖아요. 이마트, 월마트, 아니면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 과정 하나를 거쳐서 바로 소비자 쓰는 제도로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마트나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 A뷰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광고비는 들어가지. 그러나 이 복잡한 물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월마트 사장이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혼자 사업을 하면서 무슨 월마트 매출이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작게 시작되는 거지만 따지고 들으면 월마트에 버금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핀들은요, 이마트 매출액 웬만한 단위 이마트는요, 매출로 능가하는 분들 많이 씁니다. 예. 요 정도 설명드리면 뭔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메이 방식은 다이렉트 셀링이야. 바로 회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은 광고비와 물류비용 들이지 않은 그 비용을 우리한테 모든 보너스와 온캐시 어워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수입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폰서, 나, AB가 있죠. 자, 나도 스폰서 20만 쓰고 나도 20만 이렇게 썼을 때 어차피 이제 슈퍼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고 누력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스폰서는 80만 매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광고와 물류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가 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여도가 6%라는 거예요. 그래서 6%는 48,000원, 48,000원인데 이게 48,000원 다 스폰서 돈이 아니고 나로부터 해당되는 매출액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해당되는 그룹 매출액이 60만 매출액이기 때문에 6%예요. 그래서 36,000원이 나의 그룹에서 가져가는 매출액
보너스에 해당돼요. 근데 나는 뭐요? A와 B가 제품만 바꿔 썼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바꿨으니까 3%, 20만 원 바꿔 3%에서 12,000원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24,000원 남죠. 그래서 스폰서는 12,000원이고 나는 24,000원, A, B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체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6,000원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입 원리예요. 저는 맨 처음 요 구조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맨 처음에 그 생각하기 전에는 내 스폰서 가족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주면 스폰서가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 표를 딱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 스폰서가 없어도 똑같은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때요? 한 그룹이 400만 매출이 올라가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300만 매출에 세 번째가 200만 매출에 그 다음에 100만 매출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요 400만 매출은 15%, 12%, 18%, 9%, 6%. 요 기여도만큼을 빼주니까 총 210만 원 받은 중에서 120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까 나머지 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90만 원 받는 겁니다. 요것은 초창기에 PV와 BV가 1대1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PV와 BV가 1.73대 1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 1.73대 BV가 1.73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거의 BV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됩니다. 꼭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건 뭐냐면 BV는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 올려주는 데고 PV는 불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BV도 올라가요. 그 물가 연동해서 BV에 올려주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별로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보고 참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수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매월 증가 평생 상속된다. 그럼 매월 증가 평생 상속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세 그룹에 9%, 3% 시작하는 세 사람을 만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구조를 지금 이건 거의 따지진 않지만 요런 구조로 시작하는 게 참 좋다. 근데 요거 브론즈 빌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브론즈 빌더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15% 될 수 있죠. 400만 PV 되게 되고 세 분이 6%씩 PV를 올렸을 때 이럴 때는 보너스가 달라져요. 이건 정식적으로 브론즈 핀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너스를 보게 되면 총 400만 PV죠. 그래서 1.73은 BV로 곱한다 그랬죠. 보너스는. 그래서 15%, 그래서 105만 원이 들어요. 근데 여기 세 분에 대해서 60만 PV 매출이 올렸으니까 1.73, 6%, 6만 3천 원, 6만 3천 원. 이걸 다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니까 86만이 나와요. 86만 원에 대해서 빌더에게는 30%를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30% 지급되니까 24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2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일정하지 않아요. 기준에 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어떤 분은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이게 보너스가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P니 SP는 1년 중에서 1000만 매출액을 한 번 한 사람을 SP라고 해요. 실버 프로듀서. 요즘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골드 프로듀서는 이제 금배지인데 이게 1년 중에 3번을 1000만 P를 유지하면 된다. 250. 그 다음에 PT는 6번. 파운드 PT는 12번. 이 파운더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아메이가 보너스의 기준과 여행의 기준은 바로 파운더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부터 8월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시작한 분들도 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9월부터는 무조건 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보너스는 아마 4월달 비전 보너스가 발표되는데 이 파운더스 이상한테 상당히 보상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9월부터 퀴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비전 트릭 해가지고 여행도 한 30%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A배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운더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사파이어라는 것은 이제 두 네그가 내가 독립시키고 사이드 400일 때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에머럴드 이제 세 그룹이 아까 시작됐잖아요. 세 그룹이 이제 SP 이상 PT가 되면 에머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700 정도를 잡았는데 요즘 700이 좀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머럴드는 요즘 한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월
거의 한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돼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한 다이아몬드를 딱 성취하게 되면 최하 한 2억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계속 좀 오래된 다이아몬드 2억 5천까지 됩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한 달 2천만 원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너스는 다이아몬드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더 올라가야 되면 2배씩 올라가요, 이게. 수석 이상 2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핀이 이제 브론즈 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크라운 엠버스터까지 이렇게 핀이 있는 거죠. 무한대로 여러분들 핀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의 10가지 사업 특징은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요즘 건물,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 이게 이제 3부인데, 요즘 건물 가진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건물이 상당히 공실률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은행들이 계속 문을 닫기 시작해요. 이게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무자본? 우리 사업은 돈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뭐 착값 들어가고 뭐 밥 먹는 것도 어차피 뭐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비용 들어가는 거죠.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제품 쓰면서 좋으면 잘하고 알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부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수입보다 많아지면 그때 전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수입 많아도 부업을 하든지 그게 자유야. 노 리스크. 예. 보험 기능. 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었는데 왜 보험을 들어요? 혹시 여러분 보험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보험 안 들죠. 예. 상속? 누가 상속이 될까요? 기업을 가진 사람은 상속을 시켜. 누구한테? 자녀들한테는 누구한테 상속시켜? 우리 애비들 지금 상속되고 있어요, 지금. 상속된 사람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아까 지속적인 성장 뭘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그런 개념? 신제품이 계속 올라오고, 100% 환불 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재구매 쓰고, 그 다음에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BO 권리 보호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통해서만 제품이 전달되게끔 돼 있어요. 예. 여기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저 ABO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제품 사려면 안 팔아요. 바로 소개를 시켜주시죠.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입니다. 65년 동안을. 낙하산 인사 없어. 학력, 지역, 종교 무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미를 참 좋아했어요. 전 직장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족 친지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직책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 바로 제가 사업의 매력은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것은 이런 5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건 좀 여러분들한테 배수 원리와 달리의 원리, 요거에 대한 좀 약간 좀 설명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300만 원을 받아, 첫 달부터. 아메이 사업하니까 1원 들어오는 거야. 첫 달에 1원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원 주고, 4원 주고, 8원 주고, 16원 주고, 30원 주고, 1년 되니까 2048원이 들어와. 이걸 보면서 아메이 사업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면 아메이 절대 비전 못 봐요. 그런데 나는 300만 원 받는 데다가 1원, 2원, 4원이 자산의 증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300만 플러스 1원이잖아. 300만 플러스 1원 되면 2040원이 내 돈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배수 원리로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커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자, 더 볼까요, 한번? 자, 2048원, 4,000원, 8,000원, 16,000원 해가지고 23개월 되니까 409만 6천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봉급을 300만 원 받아. 이것도 물론 봉급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좀 플러스 되겠지만 그냥 쉽게 그냥 300만 원을 가져하는 거죠. 자, 이때 되면은 내가 300만 원 수입보다 네트워크 사업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모르고 살지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아는 사람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겠죠. 여기서부터 나도 이제 부업을 해야지 하면 23개월째 얼마 들어올까요? 1원이 들어오잖아요. 기존에 이미 한 사람은 얼마 들어와? 400만 원 들어오잖아.
그 다음 달에 800만 원 들었는데 이 사람은 4원 들어. 이게 먼저 누가 배수와 달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부업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거야. 공짜는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그래서 24개월이 되니까 총 받는 게 1600만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얼마요? 7200만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따져보면. 근데 다음 한번 볼까요? 2400, 800, 600 해가지고 30개월이 되니까 5억 1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계산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꼭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여기는 뭐예요? 30개월 되니까 9천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9천만 원대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만난 암이에요. 자, 하나 그래프를 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과 아메이 핀스 하는 사람이 나 언제 선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첫 번째 1번 그래프는 제 그래프예요. 제가 부업으로 3년 동안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정도 내가 다이아몬드 됐다. 20년 만에, 야, 10년 내가 다이아몬드 됐다. 2번. 직장 수입보다 훨씬 많죠. 직장 수입보다 많은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업을 좀 제대로 보든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 그래 20년 동안 이 사업을 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럼 3번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것도 성공한 거겠죠. 자, 근데 25년 직장 생활에 은퇴하고 하니까 수입이 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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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함정에 빠질 뻔했던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저걸 왜 저렇게 했지? 예.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이 보상 얘기 좀 드리면 제가 2000년대 받은 보너스예요. 2003년대에 받은 보너스 얘기예요. 요 얘기 조금 내가 드리면 제가 은행 다닐 때 VIP 고객들을 접대하고 모셨어요. 근데 에모를 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 은행에서. 근데 수석 다이몬드 돼가지고 4억을 받으니까 지점장 뛰어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그 3년 후에 가서 내가 이제 FC가 되니까 13억이 들어오니까 지점장이 맨발 보고 뛰어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주는 게 뭐냐? 금고 키를 주더라고. 저희가 수지 성복 지점에 거래하거든요. 이 VVI 고객들한테는 금고 키를 줘요. 그 안에 금고가 있습니다. 내금고, 사금고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고객을 접대할 때 그 고객들 대우를 내가 그 대우를 받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게 암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차. 누구나 꿈이 차요. 제가 20년 전에 이 차를 사러 갔을 때 BMW 745라는 차를 샀었어요. 그때 그 차로 최고 좋은 차였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갔더니 나를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 나 세제 팔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지 작년에도 세제 판 사람이 사러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누구예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업라인 스폰 정학 수사장이야 보니까 그분이 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그 타러 왔는 줄 알았대. 근데 그때 이제 세제 판다고 얘기했겠죠.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세제 판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죠. 당신은 이 차를 몇 년 동안 팔았냐 할 때 15년 동안 팔았대. 그럼 앞으로 몇 년 팔으면 이 차를 살려냐 할 때 평생 못 산대. 나는 이 사업 8년 해가지고 이 차를 샀다. 무엇을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세제 파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차를 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 나이스피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할 때 소나타 중고를 샀어요. 중고 타고 다녔어. 예.
지금은 이제 BMW 벤츠가 아닌 다른 차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다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더 타봐야 되겠죠. 집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15평 지하에서 저기 전세를 살았거든요. 35평에서 살 때 15년 만에 두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우리 박경훈 사장 교사를 있었고 나는 은행에서 책임자를 있었으니까 그래도 수입이 됐죠. 그래가지고 35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평생 살겠다고 산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다이아몬드 되면 45평, 수석 되면서 55평, 더블 되면서 63평, 트리플 되면서 제가 이 집을 꿈꾼 집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지은 거예요. 전 꿈이 있었거든요. 꿈을 함부로 꾸지 말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정말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겠다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제2의 제3의 꿈을 저도 또 꾸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다녀온 여행이에요. 김종인 사장이 세계 여행을, 세계 일주 2번 했다는데 제가 2번 다 따라다녔으니까. 저는 투자신탁 20년이라서 저희도 한 번만 안 보내주더라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행을 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구분하면 횟수가 나와요. 대한항공이 한 120회 정도 탄 것 같고 아시아나가 한 100회 정도 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탔어요? 그것도 다 27년 전에 다이아몬드 했으니까 27년 전에 다이아몬드 했으면 최소한 비즈니스 타고 다녔겠죠? 25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살 거라고 누구도 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있어요. 다 이걸 어떻게 다 보여주냐고. 응? 그러나 여러분들 여행이, 요게 이제 아까 홍콩에 처음 SP 돼가지고 홍콩, 우리 사파라 갔던 건데, 맥카트 이렇게 좀 사진에 올린 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크로아티아예요. 이게. 우리 스폰서하고 아주 배경이 참 예쁘죠? 예.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이제 틈틈이 합니다. 우리 이제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 딸하고 손녀고, 우리가 손녀가 집에 왔을 때 제가 눈사람을 같이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봄에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철쭉만 한 10,000그루가 넘어요, 이게. 철랑 넘어가네요. 자, 마지막. 자,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행복은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인쇄 수입. 두 번째 건강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안 좋으면 건강이 1순위가 되고, 돈은 2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순위는 똑같아요. 평생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 퇴직하면 실컷 놀 거야. 그런 사람 6개월이면 아주 그냥, 어디 갈 데 없어 하면서. 왜 저희 선배들도 보고 후배들도 보잖아요. 돈 많고 그 다음에 시간 있는 분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할 일 없어서 무리한 것만큼 힘들다고 해요, 다. 근데 우리 사업은 내가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경제 인쇄 수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옹단살처럼 샘물처럼 계속 쏟아나는, 가뭄이 오다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 뿐이지. 참 부모님한테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10만 원 놓고 가다가 2만 원씩 빼요. 결국 나중에 집에 갖다 드릴 때는 5만 원 딱 드리면서 어머니 용돈이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직장인의 어떤 한계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으니까 FC 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전 원 없이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게 이 저승에서 계시리라 생각 들고, 지금 이제 장인은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손녀가 싱가포르 사는데 작년 겨울에 왔어요. 한 2주 동안 이제 한국에 오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내가 한국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연주할 피아노를 사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박경수 사장이 영창 피아노 진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딱 해줬어요. 예, 우리 손녀가 오면은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연주하는 모습 듣고 싶어가지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역시 할머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부자가 되는 이유 여기도 있는 거다. 우리 손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3곡씩 쳐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만끽하고 14일 만에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건강?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전 지금도 테니스를 지금 제가 칩니다. 이 뉴트라이트에 대한 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유전무병이야. 유전무죄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병이 없어. 왜? 뉴트라이트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병도 생겨.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그다음에 윌리스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정말 성공만 하면 이런 날이 온다. 세 번째, 뭐 평생 즐겁게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고 친구들은 세월이 가면은 전부 부부가 날라와 이게 선배들도 날라오고 요즘 계속 그런 게 날라와요. 근데 ABO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계속 늘어나. 안 그래요? 참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냥 여행 이 부분, 그다음 나눔. 정말 강남 부자들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 건물 팔아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임대수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달 끊이지 않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인쇄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유가 생기고 또 보너스 들어오게 되면 또 남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죠. 그래서 나눔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행은 정말 이제는 뭐 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꼬박꼬박 가지만 이제 가족들하고 지금 편안하게 한번 가고 싶은 나라를 가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30년 동안 암의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가치로 와닿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제 뭐 알아보고 할 거 없이요. 진짜 열심히 스폰서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서 9월부터 여러분들 화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은 아마 내년서부터 상당히 수혜자가 될 것이고 2029년도에 라스베가스에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다 초대받을 날이 올 거라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 설명해 주신 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김비 OM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